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군요, 오늘이. 자,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저번에 처음에는 시계의 동기화였고, 그 다음에 시계의 동기화에 이어서 동시성의 파괴,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걸 봤는데요. 오늘은 시간 팽창. 왜 지연이라고 얘기하는데, 또는 이거하고 길이 수축. 길이 수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특수상대성 이론의 완전 베이스적인 게 광속 불변 이론과 상대성 원리죠. 광속 불변이라는 걸 주장을 하다 보면 이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이라는 걸 나와요. 사실 요거는 누가 먼저 말했는가 하면 로렌츠. 이거는 이제 이분도 과학자인데 로렌츠라는 분이 이걸 먼저 얘기했어요. 1904년 정도에. 물론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 로렌츠의 발표 내용을 몰랐다 그랬지만은 그 로렌츠가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로렌츠 변화라고 하는데, 사실 뭐 아인슈타인은 이 로렌츠하고 좀 다른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이면서 같은 생각, 그런 거죠. 로렌츠의 생각은 마이클슨과 몰리 간섭계에서 수직으로 이동한 빛과 수직으로 왕복하는 빛과 수평으로 왕복하는 빛이 동시에 온다는 거죠. 동시에. 이게 이렇게 마이클슨과 몰리의 간섭계인데, 이 속도 V로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광원이 이어서 이제 갈라지죠. 이쪽으로 반나가는데 거리가 D 같을 때 빛이 가더라도 같은 시간에 도착하더라 이거죠. 같은 시간에 도착하기 때문에 이 간섭문이 생기지 않는다. 동시에 도착하기 때문에 정말로 빛이 이쪽으로 수직으로 이동한 것과 수평으로 이동한 빛이 반복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더라.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은 이렇게 간섭계에서 설명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간섭계에서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간섭계에 그림을 그리지 말고 그냥 한번 보자는 거죠. 그냥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광원이 여기 있다 그러면 빛이 요렇게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직으로 가고 여기 광원이 있습니다. 광원이 뭐 이런 빛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방향으로 빛이 가죠.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갔다가 빛이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죠. 이렇게 내려와요. 왕복하는 게 거울이니까 수직으로 올라간 빛이. 그래서 이 거리는 저는 이제 R이라는 걸, 이 거리를 R로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하면 이 절대좌표 이론에서는 이 광원을 중심으로 같은 이 반경으로 빛이 전파한다는 것 때문에 이 반경이라는 단어를 R로 해서 많이 쓰죠. 제가 쓰는 것은 보통의 상대성 이론에서는 D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근데 이 광원이 정지했을 때는 이분들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대적 정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적 정지. 즉 자기관성계에서 보면 똑바로 올라갔다가 다시 똑바로 내려온다는 거죠. 자기관성계에서 보면. 근데 이걸 제가 주장하는 빛의 절대좌표 이론은 절대 정지계에서 이렇게 된다는 이론이고, 상대성 이론에서는 절대 정지계가 아니더라도 그 관성계 안에서는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 상대적 정지계, 그들이 주장하는 걸 얘기하는 상대적인 정지계에서는 이렇게 가고,
만약에 이 광원이 이 상대적 정지기로부터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V는 이꼬르 3분의 1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은 여기가 VT가 되겠죠. VT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만약에 R이 3억 미터라 그러면 3억 미터. 3억 미터면 여기 C분의 R은 T는 1초가 되겠죠. 1초. 여기 T는 만약에 이 CT는 이꼴 R이다 이러면 여기 CT는 이꼴 R이다 이러면 T가 1초가 되겠죠. T가 1초가 되겠죠. 이게 3억 미터 퍼 세컨이니까. C는 3억 미터 퍼 세컨.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이라는 초당.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광원이 1초 만에 여기 갔다는 거죠. 여기 1억 미터를 갔어요. 3분의 1C니까. 맞죠? 그렇다면 이 거울도 여기가 있겠죠. 1초에. 1세크에. 거울이 간 것도 1세크 만에 1억 미터를 가니까.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 대각선으로, 빛이 대각선으로 이동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광원과 같이 이동하는 관찰자를 보면 여기 이렇게 수직이겠죠. 그래서 이 정지 관찰자가 보면 이 정지 관찰자죠. 정지 관찰자가 여기 서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원이 이동하면 빛의 속도가 사실은 바뀌는 거죠. 빛의 속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CT, 같은 CT라 이래봐요. 여기 CT라 그랬으니까. 같은 CT라 이러면 이 거리가 다르잖아요. 맞죠? 수직으로 올라간 것과 대각선으로 간 건 당연히 다르죠. 맞죠? 이 수직으로 올라간 게 CT라면 이거 같아야 되니까 거리가 여기서까지 이게 R이잖아요. 이게 3억 미터고 3억 미터인데 그럼 요거는 뭐겠습니까? 이게 3억 미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커졌으니까 당연히 3억 미터가 될 수 없죠. 그렇다면 요 C가 바뀌든지 T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 R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커졌단 말이에요. R은 여기 작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요 T가 바뀌었다 이거죠.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이 T가 여기 있는 T가 T-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T-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있고. 그렇다면 수학적인 공식을 쓰면 CT-의 제곱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CT의 제곱 더하기 VT의 제곱인데 여기가 T-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T-로 바뀌어야 되겠죠. 당연히. 맞죠? 이 정지관찰자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 T-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인슈타인의 생각이래요. 그러면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 T-의 제곱 C의 제곱 T의 제곱 맞죠? 그래서 T-의 제곱은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분의 C의 제곱 T의 제곱. 그래서 따라서 T-는 루트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분의 C의 제곱 T의 제곱의 루트가 씌워졌죠. 그래서 이 제곱은 없어지겠죠. 루트하고 요거하고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루트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분의 CT가 되겠죠. 근데 이 CT로 나누면 밑에는 T제곱으로 이걸 해야 되니까 루트 1 빼기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분의 T가 되겠죠. T로 나누었으니까 여기는 C제곱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만들어지는데 이걸 이제 T-는 루트
1 빼기 C의 제곱 V의 제곱분의 1의 T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관성계 내에서 보는 도착한 시간이죠. 여기 광원에서 여기로 갔는데 이 움직이는 관찰자가 보면 요서부터 빛이 요렇게 갔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이래 갔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이 T가 관성계 내에서 보는 시간이고 T-는 관성계가 아닌 이 관성계 밖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생각인데 만일에 이 실험에서 요 광원이 움직이는 광원과 요 자리에 움직이는 광원과 움직이지 않는 광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광원의 빛은 여기 갔어요. 1초 만에 여기 갔는데 움직이는 광원에 의해서 이 정지 관찰자가 보면 요거는 움직이지 않는 광원 V는 이거로 영인 광원이고 요거는 V는 이거로 3분의 1C로 움직이는 광원 자, 여기에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역학에 관하여라는 논문이 있죠. 바로 이 움직이는 광원에 대한 거죠. 움직이는 물체라는 게 움직이는 광원에 대한, 움직이는 관성계에 대한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역학에 관하여서입니다. 이게 원래 본 제목이. 그래서 움직이는 광원. 그럼 움직이지 않는 광원은 요 빛이 여기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1초에. 그 갔다 오면 2초가 되겠죠, 여기 딱. 근데 움직이는 관성계에 있는 빛을 보면, 움직이는 광원의 빛을 보면, 이렇게, 요 각도가 생기고, 이 거리가, 각도도 생기고, 거리도 바뀐다는 생각이잖아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근데 그 바뀌는데 C는 안 바뀌고, C는 그대로 있고, T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T가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길어진 거죠. 바뀐 게 아니라, 맞죠? 그렇다면 1초에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이 거울이 1초 만에 여기 갔으니까 광원도 1초 만에 여기 갔단 말이에요. 그럼 T-도 사실은 1초인 거죠, 1초. 맞죠? 거울이 여기서 1초 만에 여기까지 갔잖아요. 광원도 1초 만에 여기까지 갔고, 그렇다면 광원은 어떻게 돼요? 빛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 만에 가야 되겠죠, 1초. 그런데 여기에서의 CT는 어때요? 여기서의 T도 1초예요, 1초. 맞죠? 여기도 1초고 여기도 1초면 C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C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빛이 아니라 총알을 쐈다 이러면 이 날아가는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거기서 그 관성에서 총을 수직으로 쏘면 총알은 이렇게 이 광원, 그러니까 총이 있는 관성계의 속도 더하기 총알의 속도, 벡터 합성이 돼서 이렇게 가는 게 많은데, 빛은 이렇게 과연 갈까? 이겁니다. 왜 이 각도가 바뀌느냐? 제가 주장하는 거, 제가 이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각도가 왜 바뀌냐 이거죠, 각도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빛의 광속 불변 이론. 광속 불변 이론에 맞춰보면 과연 이 각도가 바뀌겠냐 이겠죠. 각도가 바뀌지 않아야 되잖아요. 광속 불변 이론에서는 첫 번째 광원의 운동에 의한 빛의 속도, 이게 일정하다 그랬어요. 빛의 상대 속도가. 2번은 관찰자에 관한 거고, 관찰자의 운동에 관해서 뭐 이런 건데, 이 1번에 의해서 이 광원이 움직이더라도 빛은 사실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맞죠? 광속 불변 이론에 의하면 이 광원이 날아가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각도가 바뀌었어. 각도가 바뀌고 또 이 거리, 1초 만에 날아간 거리가 바뀌었어. 그렇다면 사실은 이 C가 이 C하고 다른 C가 되겠죠.
같은 C가 될 수 없겠죠. 왜? T가 1초로서 동일하니까. 거울이 1초에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히 빛도 여기서 1초에 여기까지 와야지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반사가.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각도가 생기고 이 거리, 날아간 거리가 멀어질 거다. 근데 그 날아간 거리가 멀어진 게 바로 이 T-가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이거 T-라고 그랬죠, T-. 그러니까 이게 이 관성계를 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이, 요건 뭡니까? 여기 바로 로렌츠 인자입니다. 로렌츠 인자, 감마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감마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 이거죠. 왜? 요 V가 C보다가 항상 작거나 같았기 때문에, 사실 1에서 어떤 것을 빼면, 이게 작지만은 빼면 더 작아지겠죠. 더 작아지니까 이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 분모분의 1은 당연히 커지죠. 그래서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더 길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지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이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광원이 날아가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빛의 속도는 똑같아야 되는데 그 날아갈 시간이 1초로서 동일하다면 여기 1초였다면 그럼 빛의 속도가 바뀌어야지 시간이 1초 똑같아야 되잖아요. 맞죠? 거울이 1초 만에 여기 왔으니까 광원도 1초 만에 여기 왔어요. 그럼 빛은 1초 만에 여기 가야지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 데카르트 자폭에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대로 그리면 그려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T는 이 T와 같은 T잖아요. 이 정지관찰자가 보는 거니까. 정지관찰자의 시간이니까요. 정지관찰자의 시간이 여기 CT이고 여기 CT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움직이는 관찰자는 이 CT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거랑 같은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잘못된 게 T가 곧 T-고 이게 T잖아요. 여기서 T가고 여기 T-하고 맞죠? 근데 이 T-가 1이란 말이에요. 1초 만에 이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걸 주장하는 건가 하면 그럼 제가 왜 이렇게 그 시간 팽창이나 길이 수축에 대해서 지금 시간 팽창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시간 팽창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 팽창에서 보고 있는데 길이 수축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분들의 주장은 1초 만에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인가 하면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1이 상대성 원리고 가정 2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광속불변 이론이죠. 광속불변.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그러는데 이 상대성 원리 이거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만약에 여기 어떤 움직이는 관성계에 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이 있어요. 총이 이래 있는데 이 총알을 이렇게 쏘면 총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V의 속도로. 이게 총알이에요. 총알. 그러니까 이 총이 정지 상태에서 쏘면 똑바로 날아가겠죠. 근데 총이 이런 상태로 날아가면서 쏘면 총알의 속도를 만약에 VA라 이러고 여기 VB라 이래봅시다. 관성계의 속도. 그러면 이게 합성이 돼서 총알은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총알. 그래서 이 1번에 의해서 총알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총알의 속도가 VA는 변한다 이거죠. 이쪽을 변해요. 속도가. 당연히 같은 시간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VAT였다면 여기는 이 VB와 합성이 돼서 여기 총알은
V A 다시 T가 되겠죠. 이 T가 같은 T여야 됩니다. 이 정지 관찰자가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만약에 총알이 바뀌는 속도, 이거의 자성은 VAT의 자성 더하기 VBT의 자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VA의 자성, T자성, VA 자성, T자성 더하기 VB 자성, T자성. T자성이 다 사라지면서 VA 다시의 자성은 루트 VA의 자성 더하기 VB의 자성. 그래서 이거의 자성이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면은 VA 다시는 루트 VA 자성 더하기 VB의 자성, 요렇게 나오는 거죠. 총알에 대해서, 총알의 속도는 이렇게 합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가정에 의해서 빛도 이 합성이 일어나냐 이거죠. 빛의 속도가 합성이 일어난다면 여기 T와 이 T는 같은 거고 요 C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 VA 다시가 달라진 것처럼 요 C 다시가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달라져야 되죠. 이 1번 가정에 의하면. 근데 마이클스가 물리 간섭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그거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 가정 자체, 1번 가정 자체가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상대성 원리는 모든 관성계에서 모든 물리법칙은 똑같아 이랬는데, 총알의 물리법칙과 빛의 물리법칙, 총알의 물리법칙, 이거 총알의 물리법칙이라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물질이죠. 물질의 물리법칙과 빛의 물리법칙이 같아라는 거거든요. 1번 가정이.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 같으면 C가 바뀌어야 됩니다. 맞죠? C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C가 안 바뀐다는 게 여기 광속 불변 이론의 첫 번째, 광원의 운동에 의하여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죠. 변하지 않는다가 그건데, 이거 바뀌면 안 되죠. 맞죠?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이 T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T도 바뀌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거울이 1초 만에 여기 와서 반사가 되려면, 빛도 여기서 1초 만에 여기 가야 되죠. 그게 반사가 돼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빛의 경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광원이 여기서 날아와서 여기는 VT, 여기 CT, 맞죠? VT, CT. 여기는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뭐. 이렇게 돼서 여기 2초 만에 오는 거고, 거울은 2초 만에 여기 오겠죠, 2초. 2세커에 거울은 여기 왔겠죠, 거울. 그래서 빛이 2초 만에 여기 갔다가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지한 관찰자가 보면 정지한 광원에서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게 빛인데, 움직이는 관성계 내부에 있는 빛을 보면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 딱 들어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벌써 아마 그림에서 이 거리가 길어졌잖아요. 맞죠? 거리가 길어졌으니 시간이 더 걸리든가 아니면 빛의 속도가 빨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 가정 1번은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이 가정 1번,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1번에 의하면 요 시간은 바뀌면 안 됩니다. 왜? 총알에서는 시간이 안 바뀌었어. 총알에 의해서는. 근데 광원도 마찬가지로 같은 법칙이 적용돼야 되니까 이 T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T가 바뀌면 안 되는데, 그럼 C가 바뀌어야 되는데 C는 광속 불변 이론에서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광속 불변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물리학에서 가장 크게 충돌하는 거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모든 과학자들이 이 빛의 물리법칙과 총알의 물리법칙, 총알을 얘기하는 게 이제 이걸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물리법칙이라는 것은 사실 물질에게 적용되는 법칙이 맞죠. 그럼 빛은 물질이 아니냐?
그러니까 두 개가 같아라고 하는 거죠. 모든 물리법칙이 포함되는데 B도 물리법칙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6C가 바뀌는 게 아니라 T가 바뀐다고 주장하는 애들은 T가 바뀌면 안 되죠. 총알에서는 T가 안 바뀌잖아요. 맞죠? 총알은 안 바뀌는데 왜 빛에 있어서는 이 시간이 바뀌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빛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광속 불변 이론에 의해서 이 각도가 변해도 안 되고 이 거리가 1초 만에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되죠. 광속 불변이라면서요. 불변이 왜 변하나 이거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왜 변하냐 이거죠. 왜 변하냐. 이 그림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이게 서 있는 광원이 정지해 있다면 빛이 이렇게 갔다 오는 거고 광원이 운동한다면 이렇게 갔다 오는 것이라 이게 길이가 길어졌는데 그분들은 시간이 달라졌다는데 정시관찰자가 보는 거잖아요. 이 두 개 다를 움직이지 않는 광원이 있고 움직이는 광원이 있어요. 동시에 그걸 보자 이거죠.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광원에 의해서는 이래 갔다 오고 움직이는 광원에 의해서는 이래 갔다가 여기 간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2초 만에 여기까지 올 수 있냐는 거죠. 이 거리가 먼데 못 오잖아요. 이 왔다가 가는 이 왕복하는 거랑 이 왕복하는 거 거리가 다른데 어떻게 2초 만에 여기에 오겠습니까? 빛이 맞죠? 이 정지관찰자가 보면 근데 이 정지한 광원에 의해서는 여기서 2초 만에 여기 왔잖아요.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르잖아요. 맞죠? 2초 만에 이렇게 왔다면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같은 2초에 이 2초에도 왕복하는데 같은 2초에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거리가 멀어. 같은 2초라면 같은 시간이라면 속도가 바뀌어야 돼요. 속도가 이 이론에 의해서 맞죠?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총알의 속도 덧셈에 의해서도 사실 이 VA-죠. 총알의 속도가 변화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변할 수가 없어. 광속 불변에 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작도가 안 되잖아요. 이분들은 이렇게 작도하는데. 그래서 이 수직으로 정지하는 광원과 움직이는 광원의 차이. 그래서 움직이는 광원에 있는 시계가 느리게 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움직이는 광원에서 보면 시계가 느리게 안 가죠. 2초 만에 여기 갔다 왔으니까. 나도 2초 만에 갔다 왔잖아요. 움직이는 광원 안에서 봐도 2초 만에 갔다 왔잖아요. 그럼 같은 시간이지 뭐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시간은 똑같다는 거죠. 시간은 똑같은데 이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총알의 물리법칙과 빛의 물리법칙이 같으면 총알의 속도가 바뀌었듯이 빛의 속도도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주장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광속 불변 이론에 의해서. 이 첫 번째 이론에서, 이거는 첫 번째 이론은 그 상대성 이론에서도 주장하는 거고, 빛의 절대좌표 이론, 저희 이론에서도 이거는 맞다는 거죠. 2번은 저희 이론에서는 틀린 거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맞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시간 변화가 일어나서 아까처럼 그 시간에 감마 인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시간 편차이.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맞죠? 그러면 비교를 해보자 이겁니다. 한번 그러면 시간 지연에 대한 그림, 상대성 이론에 대한 것과 저희 빛의 절대좌표 이론에 대한 그 주장들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이쪽에서는 상대성 이론으로 상대성 이론의 주장을 보자는 거예요. 주장은 광원이 여기 정지해 있다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온다. 맞죠? 정지. 근데 이 광원이 움직인다면 요렇게 광원이 움직여, 이제. 광원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광원이 움직입니다, 이 광원. 여기가 광원이에요. 정지광원.
여기는 V의 속도로 움직이는 광원. 그래서 여기서 빛이 이렇게 안 가고 이분들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빛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원래는 정지할 때는 어때요? 정지할 때는 광원이 정지했을 때는 이렇게 간다. 광원이 정지했을 때는 이렇게 가는데 광원이 움직인 다음에 이 각도가 생기고 대각선으로 간다는 거죠. 대각선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여기 거울이 있었는데 거울이 이쪽으로 1세크 만에 왔어요. 광원도 여기 1세크 만에 왔어요. 그거는 똑같아요. R 머리가 여기도 R가 똑같아요. 그거는 당연히 대각선이니까 다르겠죠. 여기는 VT고 여기는 CT고 맞죠? CT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는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주장이 상대성 이론의 주장. 상대성 이론의 주장은 빛이 요렇게 여기로 온다는 겁니다. 여기 3억 미터예요. 그래서 여기 1세크 더하기 해서 여기는 2세크죠. 거울은 여기로 왔어요. 2세크. 맞죠? 2세크만 여기 왔어, 거울.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 정지한 광원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이런 CT, 여기는 CT겠죠. CT는 이꼴 R. 이 CT는 이꼴 R보다 크죠. 그래서 T가 바뀌냐, C가 바뀌냐. T가 바뀌냐, T가 바뀌면 T-라 그러고 C가 바뀌면 C-라 그러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그 값이 나와요. 이런 주장이 상대성 이론의 주장입니다. 상대성 이론의 주장이고 빛의 절대좌표 이론. 빛의 절대좌표 이론으로 보자는 거죠. 빛의 절대좌표 이론. 빛의 절대좌표 이론은 어떻습니까? 광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정지할 때는 똑같아요. 제가 주장하는 정지는 절대정지입니다. 절대정지. 이분들이 주장하는 정지는 상대정지예요. 상대정지. 정지광원. 이게 절대정지. 절대정지 광원이고, 이분들은 상대정지입니다. 상대정지.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정지. 상대정지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절대정지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똑바로 올라갔다 똑바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기가 CT는 R이라면 이게 3억 미터. 그래서 T는 1세크죠. 왕복하는 거는 2세크. 왕복은 2세크입니다. 2초 걸린다는 거죠. 저리 왕복. 근데 절대 속도 V가 3분의 1c라고 제가 이제 한번 가정하고 그려보겠습니다. 빛이 요렇게. 빛이 요렇게. 빛이 아니라 광원이 1초에, 여기 1초입니다. 1초에 3분의 1c 왔어요. 저 두 칸 간 것처럼 여기도 두 칸이 가죠. 광원이 여기고, 거울이 이제 여기에 있는데, 거울이 여기 와 있죠. 1초에.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광원이 움직이는 광원에서 쏘더라도 그 수식으로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대로 올라가. 근데 이 거울이 만약에 이렇게 이동했다면, 이렇게 많은 거리를 이동했다면 반사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 거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보세요. 거울이 굉장히 커. 근데 이런 가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하면 사실 이 움직이는 광원이라는 게 속도가 이만큼 나오는 게 없어요. 3분의 1c만큼 나오지 않아요. 지구의 공전 속도라면 30km/s인데 이게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이걸 대입해서 하면 굉장히 이제 거리도 마이클슨과 몰리의 간섭기에서 거리가 처음에 실험했던 건 1m, 나중에는 30m 정도로 했다는데 그 30m에 이걸 적용해서 하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거울은 굉장히 그 속도에 비해서는 크죠. 그래서 반사가 일어납니다. 거기 실험에. 마이클슨과 몰리의 간섭기에서는 반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원래는 안 일어나는데, 거울이 굉장히 크다면, 거울이 여기 가더라도, 여기 있던 거울이 와서 반사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요렇게 하는 어떤 가상의 선을 하나 그어놓고, 이렇게, 세타. 그럼 제가 이 선을 왜 그래 놨겠습니까? 요 움직이는 광원이죠. 요 움직이는 광원에서 보면 빛이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얘는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 빛이 이렇게 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관찰자는 빛이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는 정지한 관찰자는 빛이 이렇게 갔다고 하고, 움직이는 관찰자는 빛이 이렇게 갔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갔다고 보여질까요? 이게 바로 광행차죠. 자기가 움직이니까, 맞죠? 빛이 똑바로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이죠. 1초 만에. 이게 겉보기 있죠. 이 광행차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움직이는 관찰자가 본 거죠. 본 광행차 현상. 이렇게 갔다가, 이게 입사각입니다. 입사각. 그러면 입사각과 반사각과 동일하게 빛이 반사가 돼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느냐? 빛이 내려오는데 거리가 더 멀어져서 시간이 멀어지죠. 이게 일로 온다는 거죠, 일로. 그러니까 여기는 1초가 아니죠, 여기는. 1초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1초인데, 여기는 1초가 아닙니다. 왜?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두 칸에 1초니까 두 칸 반이면 몇 초예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여기 사실은 요렇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 세타죠. 전체는 2세타.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다. 제가 주장하는 거. 빛의 절대좌표 이론을 보면, 이 움직이지 않는 관찰자가 보면 절대정지 관찰자. 이 사람이 이렇게 절대정지 관찰자가 보면 빛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다. 이 움직이는 관찰자가 여기 오겠죠. 움직이는 관찰자가 보면 빛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기 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관찰자가 보면 이 시간이 더 길게 보여요. 이분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거고, 정지 관찰자는, 움직이는 관찰자는 이렇게 갔다가 저 멀리서 이렇게 온 것처럼 보인다. 자기가 가기 때문에 당연히 광행차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좀 틀리죠, 맞죠? 이거랑 틀려. 이 거리도 여기서의 거리하고 달라요. 맞죠? 그래서 빛의 절대좌표 이론은 빛이 이렇게 톱니파형을 하는데 얘는 삼각화 형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여기랑 똑같아. 여기는 CT는 R, 여기는 3억 미터,
고 t는 1세크. 맞죠? 여기는 ct 다시입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뭐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여기가 vt고 여기는 vt 다시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구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맞죠? 그 여기서는 어떻게 돼? ct 다시의 제곱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ct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vt 더하기 vt 다시의 제곱이죠. 맞죠? 여기 vt 요만큼 vt 여기 여기까지 vt 다시. 그래서 여기서 구하려면 이 t 더하기 t 다시를 왕복하는 시간, 왕복 시간이라 두고 그 왕복하는 시간,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여기까지 오는 시간을 구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c의 제곱, t 다시의 제곱, 여기는 t, vt의 제곱이죠. 그래서 c의 제곱, t의 제곱 더하기 v의 제곱, t의 제곱. 요걸 대입하면 여기서 t-는 t 빼기 스몰 t가 되죠. 그래서 이걸 풀면 c의 제곱 대문자 t의 제곱 빼기 2 c의 제곱 스몰 t 여기 스몰 t가 있고 스몰 t의 제곱 c의 제곱은 c의 제곱 t의 제곱 더하기 v의 제곱 t의 제곱. 요거가 여기 사라지고 결국에는 c제곱 빼기 v제곱에 t의 제곱 빼기 2c의 제곱 t 대문자 t는 0이 되죠. 그래서 요걸 a 요걸 b c는 이퀄 0인 어떤 2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라는 그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넣으면 어떻게 나온다 이게? t는 왕복하는 시간이죠. 왕복하는 시간 t는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분의 2cr이 나옵니다. 2cr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여기 시간 t-가 나오죠. t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집어넣으면은 t-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3분의 1c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c의 제곱 빼기 9분의 c의 제곱 분의 2cr이죠. 그러면 9분의 8 c의 제곱 2cr 이거 나눠지고 8분의 2 곱하기 9 r이 되죠. 그래서 이거 하면 4분의 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r을 지금 3억미터라고 그랬잖아요. 3억미터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약분되고 결국에는 왕복하는 시간 t는 4분의 9 세크가 되죠. 저기에서 넣으면 t는 t 플러스 t-이기 때문에 t-는 4분의 9 초 빼기 1세크 결국에는 4분의 5세크가 되겠죠. 4분의 5세크. t-가 4분의 5세크라는 거예요. t-가 4분의 5세크니까 여기에 몇 초에 오느냐? 9초 더하기 당연히 뭐 이거죠. 4분의 9초. 4분의 9세크에 여기 도착한다는 거죠. 4분의 9세크에 여기 도착한다. 이런 방식의 빛의 절대좌표 이론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간 정지한 그 광원에 대한 이 빛의 속도나 여기 정지하지 않는 광원에 의한 빛의 속도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는 여기서는 어때요? 빛의 속도 절대 정지 관찰자가 보는 빛의 속도는 t분의 맞죠? 왕복하는 시간 분의
왕복하는 거리. 왕복하는 거리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왕복하는 거리는 어떻게 해요? CT 더하기 CT 다시가 되죠. 요거는 어때요? C에 T 더하기 T 다시가 되죠. 결국에는 T와 T 다시가 이게 T잖아요. 약분되면 C가 그대로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지 관찰자가 봤을 때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C로. 그래서 빛의 절대좌표 이론이에요. 절대 정지에서 빛의 속도를 측정했을 때만 항상 똑같은 속도를 보인다는 거죠. 절대좌표 이론은 빛의 속도는 절대 정지기에서 측정했을 때만이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일정하게 측정된다는 거죠. 상대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빛의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고, 빛의 절대좌표 이론에서는 빛의 절대 속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절대 정지기에서 봤을 때의 속도.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여기가 원래는 CT는 R이었죠. 근데 여기 CT라고 끝까지 주장하면 안 되니까 CT 다시라고 해서 이 시간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바뀌면 안 되죠. 여기서 계산해보면 이 정지항 광원에 의해서는 요 가는 게 3억 미터잖아요. 여기 3억 미터.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초에 오잖아요. 1초. 1세크에. 그럼 여기 이분들이 거울이 여기서 여기까지 1초 만에 왔어요. 근데 거울에 반사되려면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1초에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1초가 돼야 된다는 거죠. 1초가 돼야 돼. 그래야 여기서 만나잖아요. 같은 1초니까. 같은 1초에서 만나자면 여기 시간도 1초여야 되고 여기 시간도 1초여야 되고, 결국은 여기 T가 되면 안 되고 T가 돼야 되죠. 여기서 이 T가 2초였으니까 1세크였으니까 여기도 거울이 오는데 1세크라면 당연히 이쪽의 시간도 1세크여야 돼야 되죠. 1초. 근데 이 C가 같은 C라면 이 대각선인데 1초가 되겠습니까? 이 빛이 같으면 안 되겠죠. 근데 빛의 속도가 자꾸 같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각도는 왜 바뀌었습니까? 빛의 각도가 바뀌면 안 되죠. 속도라는 게 방향과 크기가 있다는 거죠. 그냥 방향이 바뀌어도 안 되고 크기가 바뀌어도 안 됩니다, 원래. 맞죠? 저게 주장하는 거는 광원이 정지했을 때도 이렇게 가고, 광원이 움직일 때도 빛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바뀌면 안 되는 게 맞아요. 방향도 바뀌면 안 되고, 크기가 바뀌어서도 안 돼. 맞죠? 이게 참, 살짝 아주 조그만 생각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서 이 시간이라는 게, 이 시간이 커진다 그러면 광원이 움직임에 의해서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자기 관성에서 빛을 쏘고 있으면 시계가 그대로 가는데, 어떤 다른 우주선에서 빛을 쏴. 근데 그 빛을 내가 봤어. 그러면 내 시계가 빨리 가요? 내 시계가. 내가 보기만 했는데 내 시계가 빨리 가?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맞죠? 이 움직이는 광원에서 봐도 빛은 1초에 여기 가야 되죠. 거울이 이어서 1초에 여기 왔으니까. 당연히 여기 움직이는 광원에 있는 사람이 봐도 빛은 여기 1초에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사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CT랑 여기 이 R이랑 같잖아요. 여기가 같다고. 그러니까 맞아, 이분들은. 근데 이 정지 관찰자가 보는 이거는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움직이는 광원에 의해서 이 T가 이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T-로. 뭐 안 되잖아. 이 정지 관찰자가 어떤 광원에서 발사한 빛을 본위에 따라서 자기 시계가 막 길게 가고 짧게 가고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하느냐 이거죠. 안 그렇다는 거죠. 이 시계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광원에서 발사된 빛을 보면 시계가 1초고 여기 가는데, 그럼 움직이는 광원에서 보면 여기 가면 다른 초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같은 1초여야 되잖아. 근데 1초라면 이 C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요. 근데 C가 안 바뀐다 그러니까 아주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시간 팽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하는 대로 이 그림을 그려보면, 근데 이제 민코프스키라는 수학자는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이 뒤틀어져 갖고 그렇다. 근데 만약에 여기 길이 수축을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람들이. 길이 수축도 있지 않냐. 근데 길이 수축을 하면, 길이는 이 길이, 광원이 날아가는 방향에 대한 길이가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얼마큼 줄어들어요? 이만큼 줄어들어야 이 시간이 똑같아지는데. 그만큼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줄어들어도 그 비율이 아까 얘기했듯이 루트 1 빼기 c의 제곱 v의 제곱분의 1, 이것만큼 커지거나 시간이 커지거나, 또는 루트 1 빼기 c의 제곱 v의 제곱만큼 길이가 작아진다. 시간이 커지고. 근데 이 광원이 날아간다 그래서 왜 시간은 커지고, 자기 시간이 왜 커져? 광원이 이동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광원이 이동한다 그래서 왜 자기의 길이가 줄어드나야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보는 이 길이가 공간상의 길인데 이게 왜 줄어들어 보여? 딴 놈이 날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시간,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이 왜 줄어들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길이 수축을 어디에 또 써먹으려고 이 길이 수축을 주장하는가 하면, 사실 길이 수축은 여기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맞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빛이, 이번에는 빛을 수평으로 쏴보자 이거죠. 수평으로 쏴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여기까지 반사가 됐다가 다시 돌아가요. 그럼 돌아가는데 여기밖에 못 가. 그만큼 차이가 생겨. 수평으로 쏜 것은 빛이 여기밖에 못 가. 수직으로 쏜 거는 빛이 여기밖에 못 가. 요만큼 차이가 생긴다는 거, 거리 차이가. 그러니까 수평으로 발사한 빛과 수직으로 발사한 빛이 왕복해서 와야 되는데, 이 마이클슨과 몰리의 간섭계에서 수직으로 쏜 빛과 수평으로 쏜 빛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같은 시간에 한 점에서 만나야지만 간섭 무늬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같은 점에서 못 만난다는 거죠. 얘네들을 대로 해도 요만큼 거리가 차이가 생겨. 그래서 이 거리가 수축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수축했다. 수축해서 여기에서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났다고. 그러니까 수축해갖고 빛이 이까지 안 가고 빛이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주장하는 대로 하면 빛이 쫙 갔다가 2칸, 3칸 빛이 갔다가 돌아와서 여기서 만난다는 거죠. 수평으로 간 거하고 여기서 계산하는 수평의 빛의 그 거리, 왕복한 거리가 줄어들었다 그럴 때 거리 수축을 이용해서 얘들은 이 거리를 맞췄는데, 저는 이 수축을 안 해도 여기서 만나요. 수평으로 간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평으로 가는 왕복한 시간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수직으로 갔다 온 시간도 여기도 여기 T1이라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CT1, 여기는 CT1 다시. 맞죠? 이렇게 되고. 여기 T는 T 더하기 T 다시인데, 이것도 아까 구했듯이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분의 2CR이라 된다는 거죠. 이 R은 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 R. 맞죠? 이 V는 아까 얘기했듯이 3분의 1C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 시간이, 왕복하는 시간이 똑같지 않아요. 이 절대 정지기에서 봤을 때 왕복하는 시간 똑같고, 맞죠? 이쪽으로 안 가니까. 그 다음에 왕복한 거리 똑같고, 그 왕복한 시간과 왕복한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은 위치에서 만난다고요. 여기서. 물론 이쪽 반대로 날아간 빛도 같은 시간에 여기에 도착. 그래서 이
저의 이론에서는, 빛이 절대좌표 이론에서는 애드호긴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이 필요 없고, 이분들은 수직으로 간 것과 수평으로 간 빛이 같은 장소에서 만나지 않는 걸로 나오니까 길이 수축을 도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지한 것과 움직이는 광원이 다른 시간에 이 길이가 달라지니까 이 시간 팽창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라고 하는데, 이거 아주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왜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길이 수축이 안 일어나도 되고 시간 팽창이 안 일어나도 되는 빛의 절대좌표 이론으로 설명하면 완벽하게 마이클슨과 몰리의 간섭계가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번에 이제 제가 막 그 수직으로 간 것 계산한 거 있잖아요. 수직으로 간 것 계산한 것과 수평으로 거리한 게 동일하다. 빛의 절대좌표 이론을 보면.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을 보면 달라요. 달라가지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시간 팽창, 시간이 안 맞아. 정지한 것과 움직이는 광원에 대해서 시간이 안 맞으니까 시간 팽창을 도입했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간 것과 수평으로 간 빛이 같은 위치에서 안 만나. 그래서 그 길이 수축을 도입한 겁니다. 같은 거리에서 안 만나니까 맞추기 위해서 길이 수축을 도입했고, 시간이 이거 정지한 것과 수직으로 간 게 안 맞으니까 시간 팽창을 도입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도입해갖고 수직으로 간 빛과 수평으로 간 빛, 그 다음에 이동하는 광원에 대한 빛의 속도를 맞춘 거죠. 이거 두 개는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거 애드혹이죠. 애드혹은 뭔가 하면 임시 방편적인 가설, 임시감.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임시적으로 이걸 도입했던 거예요. 로렌츠라는 분이. 근데 그걸 로렌츠가 얘기했던 것을 아인슈타인은 자기는 몰랐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걸 그대로 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로렌츠 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변환이라 하지 않고 왜 로렌츠 변환이라고 하겠어요? 로렌츠가 도입했으니까. 동일하다는 거죠. 뭐 물론 어떤 과학자들은 그 로렌츠의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거기서 변화는 다른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왜 로렌츠 변환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사용합니까? 당연히 로렌츠의 변환이 맞기 때문에, 로렌츠가 먼저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이라는 애드혹을 그분들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생각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니까 그 시간이 안 맞으니까 시간 팽창을 도입했고, 거리가 안 맞으니까 거리 수축, 길이 수축을 도입한 거고, 저희 빛의 절대좌표 이론을 얘기하면 시간 팽창도 필요 없고 거리 수축도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 빛이 절대좌표 이론을 하면 애드혹이라는 게 필요 없고 그냥 설명이 되는 거다 이거죠. 마이클슨과 몰리 실험에 그 실험이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그 실패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실패했냐? 바로 왕복입니다. 왕복. 빛이 수직으로 갔다가 왕복한 것과 수평으로 갔다가 한 거. 왕복이 문제라는 거죠. 빛의 속도 측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왕복하는 속도만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편도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박 나겠죠. 대박 날 뿐만 아니라 노벨 물리학상도 탈 겁니다. 물론 제 빛의 절대좌표 이론이 증명이 되겠죠. 그럼 저도 같이 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빛의 속도를 한쪽 방향으로,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빛의 속도 측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어떤 거리가 있어요. 거리 일정한 거리 L이 있다 그러면 여기 왕복하는 시간, 빛이 왕복하는 시간 T를 구해서 이걸 측정합니다. 측정은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거리도 물론 측정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왕복하는 거리는 2L이니까 C는 T분의 2L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2L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죠. 맞죠? 이거는 움직이더라도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이 T는 어때요? T를 빛이 왕복하는 시간을 아까 구해봤지만은 이게 이런 식으로 구해주잖아요.
빛의 절대좌표 이론은 뭐, 그럼 뭐,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분의 2CR. 밑에는, 위에는 이 L인데, 이 L이 지금 여기, R이 L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럼 약분하면, 결국에는 C분의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죠. 움직이는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를 측정하면, 움직이지 않는 관성계. 이 빛의 절대 속도. 이거는 지금 측정한, 과학자들이 측정했다고 주장하는 빛의 속도. 측정한 빛의 속도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한 어떤 관성계에서 지금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측정한 빛의 속도는 빛의 절대 속도 분의 빛의 절대 속도 제곱 빼기 V의 제곱. 그러니까 요 V가 절대 이 관성계의 속도가 0일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약분돼 갖고 C가 나오죠. 그래서 이 움직이는 관성계에서 측정한, 과학자들이 측정했다고 주장하는 이 빛의 속도가 빛의 절대 속도가 동일해지려면 이 관성계의 속도가 0이 될 때만, 그럼 여기 0이 되니까 C가 되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측정하는 빛의 속도는 어떻다? 왕복하는 거. 어떤 일정한 거리를 빛이 이렇게 왕복하는 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빛의 속도 측정은. 왕복하는 속도다, 이거죠, 왕복. 빛이 왕복하는 거. 지금 현존하는 빛의 속도 측정 방법은 빛이 왕복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빛이 이렇게 단방향, 편도라 그러죠. 편도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빛의 편도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타고도 남아요. 이걸 측정하게 되면 이 관성계, 이 전체 관성계라 이러면 관성계 속도 V로 날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당연히 속도가 C 빼기 V가 되겠죠. 이 편도의 속도는. 근데 반대로 날아가는 왕복하는 거니 이거의 편도 속도는 어때요? C 플러스 V가 됩니다. 편도 속도. 사실 편도 속도라는 게 뭐예요? 이게 상대 속도. 상대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상대 속도. 물론 왕복하는 속도도 상대 속도입니다. 왜? 이 왕복하는 움직이는 관성에서 보면 절대 속도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맞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일종의 상대 속도죠. 상대 속도인데 왕복하는 속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가나 또는 빛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가나 어떻게 했어요? 왕복하는 거는 이쪽에서 이렇게 왔다 가나 이렇게 되지 가나. 그러니까 방향이 이쪽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과 방향이 이쪽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편도인 것처럼 보여지는 속도가 똑같은, 그래서 왜 등방성이 나타나는 거죠. 빛이 등방성, 이게 광속 불변 이론이라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게 광속 불변 이론이라는 거예요. 빛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속도를 갖는다라는 건데, 그게 왕복하는 걸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편도의 속도를 측정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편도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아직도 모른다. 여러분들 중에서 편도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안다 그러면 원리만으로도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노벨 물리학상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실험 장치를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노벨상을 받을 거죠. 받게 되면 당연히 저도 빛의 절대좌표 이론이 맞다는 게 증명되면서 같이 노벨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못한다 이런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어떤 특별한 이론에 대해서 저같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걸 이어받아서 누군가가 이어받아서 하든가 아니면 그게 그 편도 속도 측정 장치를 생각해낸다든가 알고리즘을, 아니면 그 편도 속도 측정 장치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든가 이런 걸 해야지 우리나라도 노벨 물리학상을 타지. 그냥 아인슈타인이 만든 이론에 뒤쫓아가서 맨날 그 책에 나온 걸 그대로 외워가고 달달달달 이러면 절대 노벨 물리학상을 못 합니다. 그 발전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한번 혁신적인 발전, 4차 산업 혁신적인 발전, 또는 뭐 지금 혁신적인 걸 하자 그러는데, 물리학에서 혁신적인 걸 하려면 바로 저의 이론을 받아들이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시간 편견과 길이 수치라는 애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